숲이 가진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은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최근에는 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숲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숲과 나무를 연구하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의 손정아 박사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는 숲 또 나무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연구자분들과 달리 좀 답답한 연구실을 벗어나서 숲과 매일 가까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몸담은 국립산림과학원은 홍릉수목원으로 아주 유명하죠. 네. 이곳에는 전국에서 수집된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어 있어 연구실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언제든지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연구 재료를 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도심에 있는 연구원이지만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숲의 광경을 볼 수 있고요.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향기로운 공기를 마시며 연구할 수 있는 점도 매우 좋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저도 부러워지는데요. 근데 말씀 중에 사계절 내내 숲을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좀 연구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목의 미세먼지 저감 연구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수치가 계절별로 변동하고 또 수목의 생리적 특성이나 구조적 특성 등이 계절별로 바뀌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에 따라서 조사나 연구의 시기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정한 계절에 발생하는 병해충이나 특정한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의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때에는 산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봄이나 가을이라면 쾌적한 환경에서 조사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이라면 산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겨울에는 추위와의 싸움, 그리고 여름에는 모기와의 전쟁 등 연구 이외의 것들과도 함께해야만 하기에 어려움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런 말씀하신 애로사항들은 있군요. 네. 그래도 이 계절의 특성에 따른 숲을 연구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박사님께서는 숲이랑 나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특별한 나무가 있다면 하나 정도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가장 특별한 나무는 소나무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나무요. 네, 제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소나무 재전증병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미세먼지 저감 연구를 수행하는 지금까지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서 이런저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자로서의 저를 이끌어준 나무라고 생각되는데요. 뾰족한 잎에 수없이 찔려가면서 연구를 했고 또 가지나 잎을 자를 때 나오는 송진이 진득하게 실험기구에 붙어서 저를 힘들게 했지만 송진의 그 향기로운 향기가 저를 위로해 주었기에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네. 이제는 미세먼지 연구에 앞장서는 나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연구에 앞장서 나무로 소나무를 꼽으셨는데 요즘 미세먼지 정말 재해 수준으로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그런 대안으로 숲이 대두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실제 조사에서도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입증됐는데요. 서울 홍릉숲 조사 결과 도심 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40.9%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잎과 가지 그리고 나무 줄기가 미세먼지를 차단하며 숲 내부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의 효과로 미세먼지를 신속히 침강시킴으로써 숲이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당 미세먼지 저감량은 연간 37.5g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흔히 에스프레소 한 잔에 비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네, 수종별로 효과가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숲이 좀 공기를 맑게 한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그 효과가 수치로까지 확인이 됐다니 이 부분은 몰랐던 부분인데요. 자, 그럼 혹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특히나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수종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큰 수종이 있고요. 저희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의 연구진들이 국내에서 실제로 심고 있는 나무 322수종을 대상으로 가지나 잎의 밀도, 잎의 복잡성, 잎의 크기, 잎의 표면 특성 등을 기반으로 수종별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세분화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가지나 잎의 밀도가 높을수록 잎의 형태적 특성이 복잡할수록, 잎의 크기가 작을수록, 잎의 표면 특성이 복잡할수록 나무의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수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그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능력도 수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소나무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소나무는 가지나 잎의 밀도가 조밀한 편이고 잎의 형태적 복잡성이 아주 높으며 잎
잎의 크기가 작은 편이고 잎의 표면 특성도 복잡한 편으로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매우 우수한 수종 그룹에 속합니다. 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나무의 잎이 조금 넓을수록 좀 더 예.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그 반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소나무 이제 저한테도 좀 특별한 나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나무들 이게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예, 키 큰 나무를 예를 들자면 소나무나 잣나무, 향나무 등이 미세먼지 조감 효과가 아주 우수하고요. 네. 낙엽지는 낙엽 수종 중에서는 낙엽송, 느티나무, 밤나무 등도 아주 우수합니다. 또 울타리로 많이 사용되는 관목류 중에서는 두릅나무, 산철쭉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도심 속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나무들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쉽게 기르면서 집의 공기를 좀 맑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식물들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요? 아예 일단 수호초나 아이비, 양지꽃 등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햇볕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수종이 공기정화 효과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나무는 기본적으로 대기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미세먼지 저감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물주기나 잎에 먼지 닦아주기 등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저는 집에 이미 스투키 화분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화분들도 키워봐야겠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는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연구하고 계신 분이니만큼 이 숲의 중요성, 그 가치를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나무와 숲은 우선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산소 생산이나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또 열섬 완화 효과와 같은 대도시의 필수적인 중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소위 힐링하고 싶을 때 산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만큼 산림은 치유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사 유출 방지라든지 토사 붕괴 방지와 같은 기능도 갖고 있고요. 생물 다양성이나 산림 동물 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돈으로 환산하면 2014년 기준 126조 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이 기능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나무와 숲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 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심 숲을 조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예, 이런 거에 그렇습니다. 대한 영향도 분명히 좋겠죠. 예. 네, 아무래도 이 지방자치단체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 숲을 아끼려는 그런 노력도 함께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 맞는 싶습니다. 말씀이십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립산림연구원 도시숲연구센터 손정아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